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근로시간 외에 시간의 근무, 휴일 근무, 또 뭐 야근이라든가 또 당직이라든가 이런 근로시간 외에 또 여러 가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근로시간 외에 근무와 또 연관된 임금 문제 상담을 하겠고요.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휴업이나 휴직, 해고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고용 변화에 따른 궁금증이나 또 직장에서 휴업수당, 또 연차수당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산재도 좋고요. 해고도 좋고요. 직장 생활 관련해서 궁금증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이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근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희도 휴일 근무, 네, 평일 근무처럼 계속 근무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또 당직 또 야근 근무를 하면서 일반 직장에서는 또 제대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요즘 이런 문제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상담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 52시간 한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작년부터 해서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근로시간인가 아닌가 그리고 근로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또 보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상담 전화 먼저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나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오빠 경우인데요. 네.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통장으로 돈을 못 받는 상태가 돼서 같이 사는 여자 앞으로 돈을 받았어요. 통장을 달리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예. 달리해서 받다가 오빠가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친 거죠. 네. 뇌진탕으로 이렇게 쓰러진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약점이 있잖아요. 오빠 통장으로 안 받고. 네네. 제3자 명의 것으로 받았으니까. 제3자 명의로 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거로 인해서 거기서 다친 것도 안 해주고. 산재가 되나요? 이런 경우에? 산재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임금 같은 것도 다쳤을 때 그런 것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근무를 하시다가 다치셨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뇌진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뇌심혈관계 질환인지 단순한 뇌진탕인지 그 부분들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등등 해서 넘어지거나 해서 뇌진탕이 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뇌진탕이 아니라 이게 뇌심혈관계 질환,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상 사고 부상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재 처리 여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급여를 제3자 명의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3자 명의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했고
그 사람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들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 명의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확인된다면 그 산재 급여를 받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초적인 급여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에 관련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시면서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그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신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오히려 문제는 제3자 명의로 받는 그 금융거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입증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제3자의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게 좀 간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사업주가 산재 처리와 관련한 부분들을 거부한다던가 아니면 그 급여 지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받았던 부분들을 약점 잡아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에 관련한 조사라든가 산재 처리에 대한 결정, 평균임금에 대한 결정에 대한 권한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냥 근로복지공단 찾아가셔서 산재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갔는데 네. 그걸 제출했어요. 네. 제출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삼자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 그분이. 글쎄요. 어쨌든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입증하기 쉬울 것 같고 다만 어쨌든 통장 거래 내역에 보면 A라는 회사에서 뭐 제3자한테 정기적으로 돈이 간 게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부분만 제출하고 잘 소명을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출장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치신 분하고 그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던가 상담을 한다던가 면담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공단 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접수를 하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선 다양한 어떤 변수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이게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자료들을 가지고 소명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네,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설명하시면 네, 임금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근무와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직장에서야 야근이라든가 시간의 근무라든가 휴일 근무라든가 다 임금에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사기업에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될까요? 어떤 경우에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예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네.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 대기 시간이라고 네, 근데 하면은 이제 근무 시간 준비 과정을 아니요, 말씀하시나요? 작업 준비 전하고 아, 틀리게 아, 예를 들어서 가게에 일하는 직원이 네. 손님이 오지 않아요.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던가 이거는 그냥 대기 시간이잖아요. 네.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를 해야 되는 그렇죠.
시간이기 준비. 때문에 이걸 이제 보통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최근에 좀 다양한 근로 형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 대기 시간 중에서도 이게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애매한 시간들이 좀 있는데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직 근무 관련한 부분들. 네. 많은 회사에서 당직이나 숙직이나 한다라고 하면 숙직비 뭐 몇만 원 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시간을 나와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어쨌든 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근로 시간으로 봐서 자기한테 보장되어 있는 급여 정상급여에 뭐 연장수당 가산이라든가 뭐 야간 가산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논란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특히나 최근에 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 콜 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호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이제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옛날처럼 어느 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바로 호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은 이제 전화라든가 SNS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노동을 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직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전화를 돌려놓고 네. 당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콜 하면은 응급실 의사분들 그렇죠, 특히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예. 의료법 바뀌고 나면서 음. 그 반드시 응급실에는 응급 당직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응급실 내에 항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그 병원 내에서 숙소에서 있다던가 이런 상태로 있다가 콜을 받으면 네. 바로 튀어나가서 뭐 이제 그 노동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병원 쪽이 아니더라도 긴급 점검이라든가 보수라든가 네. 뭐 이런 업을 행하는 그렇죠. 데에서는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은 콜이나 이런 횟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사업장 내에서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네. 전화만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대기만 하고 있다가 콜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시간의 근무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논쟁적이긴 한데요. 네. 이게 근로자 입장과 사용자 네. 입장이 좀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밤새도록. 대기는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사장 입장에서는 일도 안 했는데 네. 이걸 근로 시간으로 볼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언제든 콜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장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에 가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뭐 네, 그렇죠. 동료들끼리 술 한잔 해야 되는 상황에 그렇죠. 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네. 아마 이런 일들이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보통 저희가 호출 노동 내지는 네. 이제 그 콜 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절충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을 아직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인가요? 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 이게 뭐 아니면 도의 판단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콜 대기의 성격 자체가 네. 일반적인 노동에 비해서는 뭐 근무 강도도 낮고 빈도도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연장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 150% 지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연장의 가산까지 붙은 200%를 지급하기도 하고 이 비율을 좀 낮췄어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네. 뭐 150% 가산이 아니라 125%만 준다던가.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네. 근로 시간으로 보든가 아니면 안 보든가 딱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사용자 측면에서도 보면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기 시간에 콜 받고 네. 일을 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그건 당연히 근로 시간으로 봐야죠. 전체 그럼 근로 시간을 적용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그 아닙니다. 업무 처리한 그 시간내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네. 대학병원에 약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약사들이 밤에는 당직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부분들만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아니 당직이면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 근무 예, 그 시간 장소에 아닌가요?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거의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당직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당직 근무한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근무하지 않고 뭐 전화만 수발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만약에 있을 예. 비상사태 대비하는 네. 근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근로시간으로 보질 않죠, 이걸. 아, 그래요? 통상적인 노동, 통상적인 근로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당직 근무면 네. 이건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좀 근데 어렵네요. 예, 여전히 좀 그 당직과 네. 근로시간과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틀릴 때마다 다르게 좀 판단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예. 자,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이에 따른 또 임금 어떻게 좀 산정되는지 궁금증 풀어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직장 임금 해고 산재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뭐 좀 물어볼게요. 네. 네. 그 철 공장, 철 자르는 공장이 있어요. 공업사 같은 거. 아, 네. 그래서 그 대표가 사장님이 없고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이제 사장은 나간 상태고,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는 분들만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사장이 아는 분이 이렇게 놀러 왔어요. 네. 놀러 와서 그 일하는 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네네. 이분이 이제 기술자니까 네. 이제 잠깐 도와줬어요. 네. 도와주고 딱 잘라주고 이분이 이제 그 습관이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 자기가 이제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왔으니까 먼지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네. 자르니까. 그래서 톡톡 털다가 핸드그라인더 아이고. 돌아가는 거기에 그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 손가락이 잘렸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급하니까 손가락이 잘렸으니까 그 사장한테 말을 안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나 봐요. 네네네. 병원으로 가서 어디에 다쳤냐 뭐 이런 거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다쳤다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일을 시키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유사한 케이스가 꽤 있는데요. 예, 산재 예. 처리는 못 하실 겁니다.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에요. 예. 즉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 하에서 네.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사고나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산재보험인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네. 근로계약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죠.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선의에 의해서 놀러 오셨다가 일을 도와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거, 그러니까 사적보험이긴 하지만 그런 보험들이 있다면 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좀 따로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또 사업주를 상대로 다치신 분이 무언가 청구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사업주가 어떤 요청을 했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어떤 요청을 했다거나 하면 일정한 어떤 책임 관계가 약간의 형성될 수 있겠는데 이분은 그냥 혼자 놀러 오셨다가 보시고 본인이 답답하니까 지금 도와주시다 그러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의 사업주 내지는 근로자를 상대로 무언가 어떤 보상을 청구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사업장의 페널티도 없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과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엔 764국에 6336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사장님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에게도 혹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건 어떠냐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위로금을 3개월치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 상으로 들으면 네. 사장님이 다른 데 알아봐라 라는 정도만 네네. 얘기하신 거지 네. 근데 그만둬라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나가라고. 네네. 일단 뭐 말씀은 이제 자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네, 알아보도 어떻겠냐고 자꾸 예, 말씀을 예. 하셔가지고 네네.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사직을 그냥 권고하는 겁니다. 네. 해고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을 통보하는 행위예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사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아시니까 네. 해고보다는 다른 데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네. 완곡하게 사직을 권고하는 권고사직 정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질의 말미에 네. 3개월치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 우리 법에서 그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 네네. 해고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이것도 뭐 거의 해고 수준 아닌가요? 근데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케이스에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근로기준법상에서 어떤 해고에 대한 퇴직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건 해고를 시켰을 때 한 달치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거든요. 사직을 권고하고 권고사직을 해서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나갈 때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관행적으로 많은 사업장들에서 사업주들이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이제 권고사직해 하면 보통 뭐 한 달치 정도라든가 두어 달치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어떤 관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통 권고사직 당하면 2, 3개월치, 뭐 한 달치에서 세 달치 정도 이렇게 위로금 받는 게 법에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951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일반 직장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한 달에 3번 정도는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야근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규정이 있는지 네, 궁금하시다고요. 회사 사규에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네. 야근을 하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돼,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은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의 근무, 우리가 연장 근무라고 하지요. 휴일 네, 근무라든가 야근 근무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존재를 해요. 네. 그리고 뭐 당직이나 뭐 숙직이나 뭐 아니면 야간 당직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음. 정확하게 뭐 어떤 식의 야근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진짜 주간 시간 하는 근무하고 똑같은 근무를 하시는 거라면 네. 당연히 이건 연장 근무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150%의 임금을 음. 지급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저녁 10시 이후 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시간대를 야간 근로 시간대라고 해서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면 50%를 더 가산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장 근무가 되잖아요. 하루 네, 8시간을 네. 초과하니까. 그 연장 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150%, 50%를 가산해서 그 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연장 근무가 쭉 6시, 7시, 8 이렇게 넘어가서 저녁 10시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야간 시간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50%를 더 추가로 가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근로자가 사장님께 왜 야근 수당 안 줍니까? 따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직하고 있으면서 네. 그 법을 위반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요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않죠. 특히나 아직까지 완고한 그 좀 직장 문화들을 네, 가지고 있는 네. 사업장들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이게 상위 직급에 계신 분들이 네. 우리 때는 뭐 어쩌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최근에는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 의무 관계에 굉장히 좀 똑부러지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 때문에 바로바로 어떤 시정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노동부나 이쪽에 진정을 제기한다던가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해드렸고요. 내일은 안흥한의원의 유혹증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